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도 제가 글을 써드렸어요. 이번에 P2E, 그리고 메타버스 다음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떠오를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극소수의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다음 주도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 두 개의 기업을 매수했었죠. 텔레그램방에는 이러한 기업들이 자율주행 핵심 기업,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NXPI, 그러니까 NXP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당연히 수익률은 100%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 국내 기업은 최근에 두 개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캠토닉스고요. 두 번째 기업으로는 HFR입니다. 이 HFR은 역시나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역시나 빠른 시일 내에 한 20% 정도, 정확히 19.27%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9.27% 수익 중이고, 캠토닉스는 현재 약 한 3%가량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3%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율주행 이제는 정말 주목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은 이미 발표가 끝났어요. CVTX로 갈 것이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관련된 인프라를 전부 다 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속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웨이브를 할 것인지 혹은 V2X, CVTX를 할 것인지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좀 겹치면서 좀 1년 정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 12월 중순쯤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표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2025년을 기준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더 이상은 이제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제는 이제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작년에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NXPI를 매수를 한 것이고, 사실 제가 매수 당시에는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서부터도 꾸준히 강조해 드렸죠. 텔레그램방에서. 현재는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안을 내고는 있어요. 14조 원 정도, 14조 정확히 3천억 정도를 자율주행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자금입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 전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인프라만 이 정도를 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인프라 투자 산업이 2025년 정도까지 자율주행 산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계획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한 계획은 다시금 나오는 계획들을 제가 또 살펴볼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런 가 계획 안에서는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수도 한 1만 4천 명 정도, 1만 4천 명 정도의 일자리 수를 이제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게 텔레그램방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지금 약간 보시면 사부님, 갈라코인이 코인베이스와 후오비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예, 이 당시가 11월 16일이죠. 꽤 된 텔레그램 이제 글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응원 댓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갈라코인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일부 매도했지만 일부 매도하기 전까지 400% 이상의 수익을 냈던 것은 맞습니다. 예, 5배가량 올랐죠. 5배 이상 올랐습니다. 400% 이상 수익을 냈었고 일부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후오비에서도 거래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운스타 노드, 그리고 미란더스 복스 판매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미란더스 복스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잘 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아마 우리 멤버분들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드는지의 정도,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따로 라이브 때 분석을 좀 해드린다거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싸요. 네. 미란도스 같은 경우는 갈라게임즈의 최고의 이제 게임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점. 그래서 좀 투자를 망설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는 하나입니다. 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P2E 게임이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임은 땡땡땡땡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런칭될 것 같은데 영상이 흥미롭네요. 네, 이런 식으로 멤버들도 이제 이런 코인 프로젝트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에도 디파이 2.0, 디파이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진행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갈라게임즈와 더불어서 이제 P2E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플랫폼에도 이제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어제 디파이 2.0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거의 안 들었어요. 예, 수수료 정도만 들고 이제 대규모의 에어드랍을 그러니까 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캐릭터를 구매해서 그 캐릭터로 게임을 즐기면 코인을 얻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필승 1년 이상 사부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자본을 배치해 둔다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자유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흐름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교육이라고 느껴집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방은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제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예전에 학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니길 정말 잘한 결정인 것 같아서 인생에 있어서 손꼽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조금 부끄러워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감사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11월 17일 그리고 사부님 덕분에 장이 힘든데도 역대급 수익을 올리고 오셔서 너무 사부님께 고마워서 인증샷 올립니다. 예, 컴투수 35%, 카카오게임 27%이 당시에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 계좌는 장투형 계좌입니다. 사부님 따라서 사고 한 주도 안 팔고 보유 중입니다. 이건 카카오게임즈로 샀다 팔았다는 계좌입니다. 1000만원 수익 실현했고 보유 중입니다. 이건 컴투스로만 샀다 팔았다 해서 840만원 수익 실현하였고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 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네오위즈 홀딩스로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사부님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필승! 이렇게 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신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수익을 낸 모습이고 한 1000만원가량 1000만원가량 수익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컴투스로 이제 800만원가량, 컴투스로는 800만원가량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조금만 더 하면 청주 아파트 한 채 더 살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제 한 작년 연말, 작년 겨울쯤부터 이제 저와 함께한 멤버분이시고 좋은 경력의 멤버분이십니다. 함께하면서 이제 수익금만으로 아파트 한 채 구매하셨고 지금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청주 아파트도 하나 더 구입할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라 내년 봄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인증샷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부님 존경하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정말 항상 감사드리는 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NFT도 참여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매우 안정적인 것들 중에서도 투자금이 거의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핵심에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제가 참여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캔토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정말 주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 정도에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사실 캠트로닉스는 올해에는 실적이 좋았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왜냐면 캠트로닉스의 거의 50% 비중, 한 50%, 작년 기준으로 50% 이상입니다. 50에서 56% 정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장이 어디 있냐?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어떻죠? 베트남 올해 내내 난리도 아니었죠. 공장이 셧다운되고 제조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등의 굉장한 생산 차질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생산이 좀 더디고 혹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한 그런 것들도 꽤나 좀 곤혹을 치렀던 이런 지역인데 캔드로스도 마찬가지로 전자 사업에 대한 전자 제품에 대한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56%의 이런 매출 비중이 올해는 전자 사업에서 38%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 지금까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을 올해 3분기가 넘어선 거예요. 그만큼 호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화학 사업에서 잘 내고 있고요. 따라서 화학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이거죠. 화학 사업의 가장 문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과연 이것을 제품 가격 정가로 할 수 있겠느냐, 가격을 올림으로써 매출을 오히려 더 늘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따라오는 산업이 바로 화학 산업입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정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OLED 시각에서도 꽤나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가 제품,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TV든 고가 제품에만 OLED가 들어간다면 이제는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중저가형 TV까지 중저가형 제품에서도 이런 OLED, 특히나 얇은 베젤, 얇은 OLED가 들어가면서 캠토닉스가 하고 있는 OLED 시각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미컬 사업에 들어가는 뭐 페인트라던가 도료 혹은 공업용 뭐 케미컬, 뭐 실리콘 이런 쪽 사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뭐 OLED라던가 전자재료가 상당히 좀 제품 가격 인상을 가파르게 해주면서 판매량은 상당히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면에서, 그러니까 매출액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욱더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OLED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글라스 제품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베젤 제품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나마 좀 실적을 낼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간 3,789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221억이었죠. 근데 올해는 이미 260억 이상, 260억 이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역대 최대 실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263억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ROE도 이제 3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ROE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0억 이상의 실적과 ROE가 2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은 사실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이진 않아요.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외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까지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전자재료 제품 그리고 화학 케미칼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구미가 혹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것처럼 꾸준히 소외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자율주행 통신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기술을 거의 캠토닉스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달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정책이 발표될 것이고 캠토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V2X 그러니까 통신 기술이죠. 자, V2X라는 것은 이제 차량과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과 뭐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과 통신 기지 그리고 차량 간의 이제 이런 통신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안테나들, 기지국에 쓰이는 안테나, 그 차량에 쓰이는 안테나 모두 다 이제 개발을 했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뭐 보통 설계만 할 수 있다던가, 뭐 생산만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의 유통만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의 섹터가 나눠져 있는 그런 산업인데 캠토닉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면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꽤나 좀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센서 기술도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정부와 이제 이런 인프라 투자 사업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런 안테나 같은 경우, 차량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 자동차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SMC라던가 혹은 QM 시리즈에 이미 납품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캠트렉스가 보여주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거의 탑티어적인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탑티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정부와도 이런 협력을 하고 있다던가 특히나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이미 협력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종시라던가 뭐 판교시라던가 제주도, 충청도 여기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웨이브로 갈지 혹은 CVTX로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웨이브는 라닉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VTX는 라닉스는 이미 아직도 모뎀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캠토닉스 같은 경우는 웨이브로 가더라도 CVTX로 가더라도 둘 다 이제 자동 상용화가 가능한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차량에 필요한 뭐 OBU 안테나던가 혹은 통신 기지에 필요한 RSU 안테나까지 전부 다 개발이 완료되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VTX에 대한 설계, 개발, 생산, 유통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뭐 한국전자연구 기술원이라던가 혹은 뭐 판교라던가 세종시, 제주도 혹은 뭐 대구라던가 충청도 이런 이제 국가의 주요 도시들과의 그런 시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VTX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최초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한 회사가 바로 캠트렉스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